제목? 내장을 먹으면 어른이 되는 거야. 과거에는 문화마다 다른 성인식을 치렀지만 요즘은 각자의 방식으로 성인식을 치른다. 어떤 이는 금기를 뛰어넘기도 하고 정해진 룰에 따르지만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며 성장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은 특별한 경험을 하며 진정한 어른으로 자란다. 단순히 20살이 넘었다는 게 어른의 증거가 될 순 없다. 사람마다 성장의 속도가 다르듯이 저마다 어른이 되는 순간도 다르다. 난 언제 어른이 되었을까 고민하다가 TV에서 내장 요리를 먹는 백종원 씨 모습을 보게 됐다. 내장 요리를 먹는 건 하나의 성인식 같아요. 내장을 먹음으로써 고기의 모든 것을 맛본 셈이니까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다가 혼자 내장 요리를 처음 먹었던 날이 생각났다. 곱이 좋은 곱창을 먹는 건 소고기 5인분을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 라고 강조했던 대학 선배의 말이 떠오른 어느 날 혼자 곱창집으로 향했다. 곱창을 몇 번 먹어보긴 했지만 술안주로서 역할에 충실해서 그랬던 탓인지 곱창의 맛이 온전히 기억나진 않았다. 그래서 그날따라 더 먹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혼자 들어간 곱창집은 한산했다. 혼자 곱창을 먹으러 온 학생을 본 사장님은 호기심 반, 걱정 반이 담긴 눈길로 주문을 받았다. 그 걱정은 아마도 사연이 있는 사람같이 보여서일 것이다. 긴장한 탓에 상기돼 있던 얼굴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애인과 헤어지고 이별을 잊기 위해 술 마시러 온 사람처럼 보였을 테니까. 주문을 마치고 소주 한 병과 천엽, 생간이 나왔다. 이미 천엽과 생간을 먹어봐서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때 먹었던 맛으로 바꿔 기억하고 있다. 소주가 입을 타고 목으로 넘어간 후 기름장에 찍은 천엽과 생간을 먹었다. 은쟁반 위에 물방울이 흐르는 듯 음식과 혀가 따로 노는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이 싫지는 않았다. 내장의 향과 질감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으니까. 오독오독 씹히다가 부드럽게 넘어가는 식감은 무료할 틈을 주지 않았다. 혼술을 하다 보면 잡생각이 많이 든다. 가끔은 술을 먹다가 멍 때리기도 하고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다가 키득키득 웃기도 한다. 하지만 내장 요리는 조금 달랐다.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눈앞의 요리에 집중하게 만드는 마력이 있었다. 식전 음식에 집중한 지 7분여가 지나고 초벌이 된 곱창이 나왔다. 동그란 불판 속을 꽉 채운 곱창은 보기에도 곱이 꽉 들어찬 것처럼 보였다. 달팽이 껍데기처럼 동그랗게 말린 채 나온 곱창은 건드리기 미안할 정도로 그 모양이 예뻤다. 사장님은 혼자서 처음 온 초보 손님을 알아보고는 곱창을 손수 잘라줬다. 톡톡톡톡 끊어지는 곱창은 참기름처럼 고소한 기름을 내뱉으며 하얀 곱을 드러냈다. 물론 대창이 아니니까 곱이 겉으로 나온 건 아니었다. 누린내 대신 고기의 고소한 냄새가 나면서 코끝을 자극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만큼 집중하면서 먹었다. 소주 한 잔과 곱창 한 점을 먹다 보니 시간은 금세 1시간을 넘겼다. 개인적으로 뭔가에 집중하기 위해 쓰는 방법 중 하나가 씹는 건데 곱창은 거기에 부합하는 완전한 음식이었다. 사람, 일, 사랑, 뉴스에 나오는 사회문제, 내가 응원하는 스포츠팀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이 머리를 훑고 지나가고 남은 곱창과 기름에 볶음밥을 만들어 먹었다. 사람들은 혼자 곱창에 소주를 들이켜는 나를 때로는 측은하게, 가끔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내장 요리는 특별한 사연이 없어도 사연을 만드는 매력이 있는 걸까? 그들을 바라보는 내 눈빛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른 손님들도 곱창을 먹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을 것 같았다. 내장탕, 부속구이, 알탕, 생선 내장으로 만든 요리, 곱창, 대창, 막창 등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고기와 생선의 내장을 식재료로 활용한다. 그리고 저마다 어떻게 내장으로 요리를 만들게 됐는지에 관한 전설이 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다른 나라의 내장 요리에도 웃지 못할 사연들이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3년 아일랜드에 갔을 때 영어 회화를 더 자주 쓰려고 집 근처 정육점을 자주 들락거렸다. 정육점 주인 아저씨는 한 달에 여러 번 오는 동양인 학생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루는 삼겹살 말고 다른 부위를 구매하고 싶어졌다.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안 아저씨는 궁금한 거 있어요? 라고 물었다. 나는 돼지고기, 소고기의 여러 부위를 물어봤다. 여러 부위를 보다가 눈에 띄는 접시를 발견했다. 바로 내장이었다. 예전에 봤던 TV 프로그램에서 서구인들은 상대적으로 내장 부위를 적게 먹어서 육식성 사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라고 말했기에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이게 뭔가 싶어 아저씨에게 물었다. 그는 너희는 내장 안 먹어? 라고 반문했고 한국인들이 고기를 잡아서 얼마나 알뜰살뜰 부위를 나눠 먹는지 얘기했다. 주인 아저씨는 한국인들도 여러 이유로 내장을 먹게 됐을 거야. 맛도 있지만 고기로 채우지 못한 배를 내장을 이용한 요리로 채웠을 것 같아 라고 했다. 이후 아일랜드의 척박한 기후, 감자 대기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고기의 거의 모든 부분을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고 보니 한국의 정육점과 큰 차이가 없었다. 소, 돼지, 닭, 심지어 해산물까지 있는 정육점에는 고기부터 뼈, 내장까지 모든 부위가 해체된 채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순대가 먹고 싶었던 나는 블랙푸딩 2덩어리를 구매하고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며칠 뒤 이탈리아 시칠리아 출신 지오반니의 집에 초대받았다. 그는 내가 평소 먹고 싶다고 했던 내장 버거 요리를 만들어 놓고 친구들을 초대했다. 그는 시칠리아에서 내장 요리가 발달한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했다. 사연은 비슷했다. 모든 작물이 다 잘 자랄 정도로 비옥한 땅이어서 채소는 충분히 섭취할 수 있었지만 육고기는 귀족의 전유물이었고 평민들은 육고기로 바치고 남은 내장으로 요리를 시작했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이탈리아나 아일랜드 내장 요리는 둘 다 맛있었다. 과거에는 빈곤과 아픔의 상징이었지만 이제 내장 요리는 이들 나라를 대표하는 식재료이자 대표 요리가 됐다. 뭔가 또 다른 느낌의 성인식이랄까? 어려움을 겪고 한층 성장한 사람처럼 힘든 성장통을 특별한 요리로 이겨낸 문화의 상징 같았다. 친구가 해준 시칠리아 내장 요리와 내장 버거를 먹으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포용의 범위를 넓혀갔다. 자리에 함께한 이들 모두 생각의 크기가 커졌다. 가끔은 내 속을 내가 모를 때가 있다. 나조차도 내 마음을 어찌할 줄 모를 때 이게 내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든다. 내장 요리도 비슷하다. 처음 내장으로 요리를 하겠다고 생각한 이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다. 이걸로 요리를 할 수 있나? 어떻게 해 먹어야지? 하면서 일단 먹을 게 부족하니 먹어야겠지만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마음. 하지만 한 번의 경험을 하고 나서 내장은 근사한 요리로 자리 잡는다. 요리를 처음 만든 이나 처음 맛본 이들 모두 새로운 일을 겪고 나서 성장했다. 음식에 관한 얘기부터 삶에 관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생각의 범위를 한 단계 넓혀갔다. 곱창을 처음 먹었던 날의 나처럼 블랙푸딩을 만든 아이리시처럼 내장 요리는 우리를 성장시켰다. 포카텔로 작가님께서는 일적으로 쓰던 글 외에 글을 쓰게 된 건 퇴사한 이후 퇴사 이야기를 쓴 게 첫 계기가 되어주었다고 해요. 그 후 내 이야기를 쓰면 가장 솔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테마로 글을 쓰기 시작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고기와 육식에 대한 글을 시작으로 현재는 밥과 면에 대한 글을 쓰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일상의 소재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글로 전달하는 과정이 글을 쓰는 작가님에게도 그 글을 읽으시는 독자 입장에서도 가장 편하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 지금과 같은 집필 스타일을 고수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글, 내장을 먹으면 어른이 되는 거야는 포카텔로 작가님의 브런치 매거진 초식남이지만 고기를 좋아합니다에 수록된 글이었는데요. 이 매거진에 실린 글들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전자책 출판사 북2호와 현재 출간 계약이 된 상태라고 하세요. 매주 1회씩 30주간 북2호 출판사에서 운영 중인 프리즘이라는 플랫폼에서 해당 글을 연재한 후에 연재가 마무리되는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쯤 전자책의 형태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글 읽는 밤, 그 25번째 밤은 오늘 소개해드린 글,
내장을 먹으면 어른이 되는 거야를 통해 포카텔로 작가님께서 꼭 전하고 싶으셨다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의식주라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매일 매순간 해오지만 많은 독자분들이 이를 쉽게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식사를 하는 순간은 다른 일을 위한 준비의 시간인 동시에 합법적으로 암묵적으로 주어지는 쉼의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단순히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살기 위해 먹는, 삶과 함께 식생활을 즐길 수 있는 진정한 쉼의 시간을 음식을 통해 갖길 바랍니다. 코벙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